반갑습니다. 세무사님, 저희가 어느덧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한 1년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처음에는 유튜브 이걸 어떻게 하나 걱정이 많았었는데 하다 보니 지금까지 왔네요. 목표가 처음에는 3,000명이었는데 이제는 다음 목표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 3,000명이 되나 한없이 멀게 느껴졌었는데 이게 모두 구독자분들 덕분입니다. 저도 세무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다 보니까 구독자 수랑 조회수 이 숫자에 신경이 상당히 많이 쓰이더라고요. 제가 사장님들과 미팅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숫자에 민감한 것은 사장님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장님들과 재무제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누잖아요. 다 숫자예요. 근데 물론 사장님들께서 재무제표를 보시고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읽으실 줄 아는 분들은 현실적으로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저는 재무제표가 확정이 되면은 그걸 가지고 읽어드려요. 재무제표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는지,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하는지, 이 숫자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려요. 그래서 세무사님을 세금 큐레이터라고 하시나 보네요. 그런 셈이죠. 숫자만 나열하는 식의 보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숫자가 어떻게 나왔고 이 숫자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숫자만 봐서는 볼 수 없는 그 속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시던 사장님들께서 제 설명을 몇 번 들어보시고 나서는 점점 감이 오시거든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손익계산서를 보고 싶어져요. 왜냐면 이게 말하자면 성적표 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수능 모의고사 성적표 이렇게 보면은 숫자로 점수 나와 있고 등수 나와 있고 백분율 이런 분석이 나와 있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공한 사장님들의 공통된 특징이 목표를 구체적인 숫자로 세우시더라고요. 올해 매출이 얼마였고 이익이 얼마였으니까 내년 매출은 얼마, 이익 얼마, 그렇다면 이익률은 얼마 이런 식이죠. 어느 정도 사업을 좀 오래 하신 사장님들께서는 이 숫자에 중독되어 있다는 느낌도 받아요. 사업을 하다 보면 숫자에 중독되는 것이 사실 이상한 것도 아닌 게 현재 실적의 지표가 숫자만큼 정확한 것도 없거든요. 그러면 세무사님도 숫자에 중독됐다는 느낌을 받으실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선거가 있어가지고 개표 방송을 했었잖아요. 제가 정치에 크게 관심이 없는데도 자꾸 그 개표율과 표차라든지 그거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평소에도 거래처 개수라든지 이번 달 실적 이런 것에 굉장히 예민한 편인데요. 제가 하는 일이 숫자 만지는 게 직업이라 아무래도 더 그런 것 같아요. 숫자가 객관적인 지표인 만큼 좀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는 거라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만큼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제가 어떤 생각도 했느냐면요. 유튜브가 참 꾸준히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계속 하게 하는 힘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유튜브가 주는 위로가 있더라고요. 물론 구독자님들과의 소통적인 측면이 큽니다만 이 조회수, 숫자가 저한테 주는 어떤 위로인 것 같아요. 사업을 하면서 목표는 크게 세우지만은 사실 이제 좀 현실적으로는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사장님들께서 유지만 해도 다행인 거잖아요. 오히려 내가 해놓은 것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불안한 이런 시국인데 조회수는 마이너스라는 게 없잖아요. 쌓이기만 하니까 그것이 주는 위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요. 그림은 어떤 푸근한 언니 같은 인상이 있다면 숫자는 든든한 남편 같다는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어느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정확한 지표로 숫자를 삼는다면 사업에 있어 의사결정을 하실 때 조금 더 객관적인 시선으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